저는 이번에 역사를 가지고 한번 나눠봤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며칠 동안 유튜브 영상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아서 이분 어떻게 된 거지? 하는 분들 계셨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건강이 좀 안 좋았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모든 일에 좀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제 원래 일들도 좀 하기 어려웠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조금 나아져서 이번 주에 어디가지 이 컨텐츠는 꼭 촬영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디가지 벌써 4번째 순서예요. 저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요새 살다 보면은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죠. 참 뭘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멍하니 있어도 참 잘 가는 게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 없이 조금이라도 자유시간 있으면은 그걸 알차게 보내는 게 현대인으로서 가장 재밌게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시간을 100% 활용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번 주에 어디가지 이거를 시청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시청뿐만이 아니죠. 직접 가시는 것까지 합해서 말이죠. 이번 주에는 충청남도의 한 곳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매주 이제 좀 다양한 곳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충청남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이번 주에 하게 된 곳은 바로 공주입니다. 충청남도 공주. 공주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 그렇게 많은 것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에서는 좀 가까운 편이라서 공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서울에서 가기 어려웠다가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물론 이게 좀 개통되는 것 자체는 좀 오래됐죠.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좀 많이 가까워졌는데요. 그 서울에서 말이죠. 이 도로가 개통되기 전만 해도 좀 대전보다 접근성이 안 좋았는데 이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는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공주는 갈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테마별로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여행을 계획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역사를 가지고 한번 나눠봤어요. 공주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면은 국사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 백제시대를 배우죠? 삼국시대에서 백제에서도 우리 이제 백제 도읍지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처음에 위례성, 그냥 웅진, 사비, 그 당시 이름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이제 웅진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지금 충청남도 공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야구선수 박찬호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원래 위례성, 지금 서울 동부, 하남, 이쪽에 이제 백제 도읍지가 있다가 고구려가 이제 남하를 하면서 그 고구려의 남하를 피하기 위해서 공주로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이 백제가. 백제 시대의 유적이 공주시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역사죠. 사실은 백제가 만들어진 게 기원전 18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시대의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주에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금 공주에 가시면은 공주 시내에 공산성이라고 있어요. 공산성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남한산성, 북한산성처럼 공산이라는 곳에 있는 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라면은 공주 시내 한복판에 성곽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면은 공주 시내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공산성 주변에는 뭔가 문화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역사상에서 못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백제시대 때 이제 왕궁지가 있었다고 전해와요. 어디 있는지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찾았는데 그 왕궁지가 이 공산성 주변이라는 그런 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산성에 가보면은 문화재 발굴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보러 돌아다닐 때 아직까지 출토가 안 된 그런 거 보기 좀 쉽지 않죠. 그러나 공산성에 가면은 이런 좀 특이한 점들을 보면서 문화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공산성 위에서 봤을 때 한쪽으로는 구시가지가 보이지만 반대편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금강 할 때 금자는 아름다울 금자입니다. 강이 상당히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또 가볼 만한 곳은 바로 이제 송산리 고분군, 흔히 말하는 무령왕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령왕릉이 제일 재밌는 점이라면은 삼국시대에 다양한 릉 중에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유일한 왕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송산리 고분군에는 몇 개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이라면은 그 중에 무령왕릉만 한 번도 도굴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좀 우리한테는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백제시대 때 그 무덤들을 보면요,
무덤이 좀 약간 좀 부실해요. 보면은 조상님들이 만든 거긴 하지만요. 예, 좀 무덤이 마음만 먹으면 좀 도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계를 해놔서 그런 건지, 우리가 역사를 배웠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죠. 유물 중에 제대로 온전히 보존된 것도 많이 없고 외국에서도 많이 가져간 것도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것들도 역시 도굴을 많이 해갔는데요. 무령왕릉은 비교적 과거에 좀 땅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도굴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덤 안쪽을 직접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저는 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무덤을 말이죠. 근데 내부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점들 때문에 공산성이나 그 다음에 성산리 고궁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제가 깊게 알려드리진 않지만 마곡사라는 절 역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역사 유적지가 3곳이나 됩니다. 자, 그러면 백제시대의 역사만 알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옛날이죠. 그럼 좀 덜 와닿을 것 같은데 조금 가까운 시대의 역사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지 않죠. 있는데 조금 슬플 뿐입니다. 우금치 전적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근현대사 시간에, 특히 문과 나오신 분들은 근현대사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배우죠. 동학농민운동이 농민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는데 왜 슬프다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은 이 우금치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막을 내립니다. 공주 일대에서 무려 40-50번 정도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결국 동학농민운동의 캡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봉준이 처형당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참, 그래도 이 동학농민운동이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의의가 많이 있죠. 반외세적인 운동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몇 안 되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한번 우금치 전적비, 비록 이제 뭐 가서 볼 건 많이 없고 그냥 비석만 있는데 한번 가서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 시간을 배우면은 분명히 고부군수 조병갑 때문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됐는데 왜 이 사람은 항일운동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학농민운동은 정확히 1차, 2차로 좀 나눠집니다. 1차에서는 반봉건이지만 2차에서는 반외세입니다. 근데 우금치 전투는 2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외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공주 가서는 뭐를 먹을까 하는데 사실 공주가 음식으로는 그렇게 알려진 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산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알밤입니다. 알밤. 계룡산에 밤나무가 많아서 이 공주 일대의 밤이 상당히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공주밤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고속버스 좀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특히 호남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정안휴게소라는 곳에서 많이 쉬는데요. 거기가 이제 환승휴게소다 보니까 많이 쉽니다. 그 정안휴게소의 정안이라는 곳이 바로 이 공주시 정안면입니다. 정안 알밤휴게소라고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알밤이 공주 알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저 물론 밤 되게 좋아하거든요. 밤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만남의 광장만 봐도 그 맛이 생각될 정도로 말이죠. 굳이 공주를 가는 일이 아니고 더 남쪽으로 갈 때도 공주에서 이렇게 밤 정도는 사서 호두과자처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습관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군것질을 많이 즐기는 편은 아닌데 그거는 꼭 한 번씩은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풋고추나 오이, 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주시의 특산물이라고 하네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음식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음식이 이렇게 확 떠오르는 게 솔직히 없어요. 밥을 어디서 먹으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산성시장을 추천해 드릴게요. 공주시가 생각보다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신시가지도 있고 구시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흔히 공주시의 산성동이라고 하는 곳이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를 돌아다니면서 공주시의 원래 모습을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번 주에 어디 갔지? 충청남도 공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번에 역사를 테마로 한번 계획을 해봤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역사상으로 맞는 일인가 이런 확인하면서 하느라고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거기다 좀 건강상의 이유로 준비하는 데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떤 영상보다도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는 방법을 좀 빠뜨렸네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주역이라는 KTX역이 있지만 절대로 KTX나 SRT 타고 공주역 가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공주역 위치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공주역에 내려서도 공주 시내를 비롯한 볼거리가 있는 동네까지는 꽤 길게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공주역이 왜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가급적이면은 버스 이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 아니고 남쪽에서 오시는 분이라면 KTX 이용해도 조금 나은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버스 이용하시는 거를 지금까지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다 부탁드리겠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는 생각보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색다른 여행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